연금 부자 습관. 100세까지 부자로 은퇴 중 산층이 되는 법. 서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극도로 절약해서 일정한 자금을 모은 후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의 앞글자를 딴 영어 약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통화량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직장에만 다니지 않을 뿐 전업 투자자나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니러시를 하듯 이일저일 엔잡러가 되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로 목돈을 만들어 은퇴한 사람이나 유튜브 수익으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나 안정적인 미래가 약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많다는 것도 수입이 높다는 것도 현재의 기준에서 본 것일 뿐 언제까지 계속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종이 환영받고 있는 이유와 묶어서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기복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관점에서 본다면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이 재무 설계입니다. 재테크와 재무 설계의 차이를 잠깐 짚어보자면 우선 재테크는 재산을 불리는 기술로 금융이나 부동산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려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무 설계는 소득의 범위를 고려해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의 노후 생활까지 고려해 전반적인 인생의 재무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재테크에 비해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젊은 시절 얻은 소득과 자산을 평생의 소득으로 지혜롭게 분배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연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기처럼 은퇴 후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위해 필요한 3층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목돈을 활용한 일시남연금까지 준비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노후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러려면 생활 습관도 잘 만들어야 하고 평생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은퇴 전에 시작해 평생토록 해야 할 과제들은 끝도 없습니다. KBS 라디오 PD로서 28년간 일연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강 PD의 똘똘한 은퇴 설계라는 팟캐스트를 200편 넘게 제작했습니다. 은퇴를 주제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수십 명의 출연자들은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분들로부터 얻은 금과 옥조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체화시켜 글로 옮긴 것입니다. PD는 어떤 분야든 시청자 혹은 청취자에게 쉽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게는 알고 있지만 깊게는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여 년 전 경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무나 세무 분야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물어보거나 의사에게 건강보험에 대해 물어보는 것보다 저에게 현재 월급이 얼마인데 나중에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떤 병에 걸릴 경우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에서 얼마가 커버되는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습관으로 총 2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20개의 습관을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어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연금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경제적인 것만으로 은퇴비가 끝나느냐고 반문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재무적인 연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무적인 연금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근육연금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정서연금 등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소액을 오랜 시간 적립해서 적립액을 키우고 그것을 다시 죽을 때까지 나누어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이 습관과 맞닿아 있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오랜 기간 운동을 해야 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려면 시간을 두고 사람들에게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근육연금과 정서연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정한 습관 중에는 운동하는 습관이 빠져 있어 의아해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예상하기 쉬운 습관이지만 빼놓은 이유는 제 자신이 아직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워낙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계단 오르기나 걷기 같은 생활 속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정도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책에서도 언급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완벽한 노후가 보장되겠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에 대해 그토록 잘 아는 의사들이라고 해서 모두 장수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습관이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습관보다는 쉽겠지만 어떤 독자에게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 곳곳에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의 가족과 지인들 예도 종종 등장합니다. 모두 실존 인물과 실제 사례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책을 쓰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금이나 은퇴 설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을 책을 쓰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로는 특이하게 연금으로 받는 걸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실버타운 입주를 자청하신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만성질환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의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주며 배우자의 역할도 완벽히 해내셨습니다. 취미로 바둑과 자전거 타기를 즐기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스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가장 대단한 점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4년을 홀로 지내면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자식으로부터 완전히 정신적인 독립을 이룬 상태에서 외로움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딸들이 실버타운을 방문할 때조차도 혹여나 자식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해
풍수지탄을 하고 있는 저는 어리석은 딸이지만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노년을 훌륭하게 보내신 은퇴 생활의 교과서 같은 분이셨습니다.